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1일 화요일 9월의 첫 거래일 대응 게시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반도체에 대해서 가격이나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또 보니까 8월 반도체 수출량은 또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주요 15대 품목 중에서 4가지 품목만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자, 대림산업이 사업 분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분할한다라고 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고 9월 시장은 기회 시장이다라고 자주 말씀드려 왔어요. 이건 거의 매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9월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기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전일 말씀드렸듯이 한 차례 위쪽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돌파 안착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은 아래쪽 지지선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강력하게 이탈한 건 아니니까 하루 정도는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위쪽 올라가는 거를 봐야 되고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아래 11선, 21선 이동평균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7,000포인트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흔들기 나와도 61선 지지력 테스트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면 27,000포인트와 61선이 겹치게 되겠죠. 우상향하고 있으니.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은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 미국 입국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에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실천도 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쉬어가는 가운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쉴 때 나스닥이 상승하면 다우지수는 쉬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아요. 참고하시고 자,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볼게요. 자, 9월은 기회 시장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드리죠. 농담 삼아서 제 생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제 생일이니까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요. 예, 정확한 거는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매년 작년에도 8월 중순에 1900포인트 이탈하고 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할 때 이거는 좀 과도한 하락이고 저점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하락이 작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구간이 나오니까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950포인트도 이탈했는데요. 이거 1900도 이탈하고 해서 1500 가는 거 아닙니까? 1300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댓글에도 많았고 근데 저는 6월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오는데 꼬시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월 하순에 이때 매도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당시에 미중무역 합의문을 1차로 작성하고 있다가 합의문을 이제 파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쉬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도 현금화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현금을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종목이 좋은 게 아닌 이상 물론 하락해도 회복은 되겠지만 이거는 외국인들이 꼬시는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50포인트 여기 이탈한 다음에 이 아래 구간은 여기는 좀 과매도 구간이고 오바다. 이만큼 내려올 건 아니다. 1950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여기까지 회복되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주식을 사도 된다. 저점이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8월 중순 이후부터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 9월은 기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만기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00포인트 전후까지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정확했죠 이때. 그래서 좋은 모습 보였고 한 차례 쉰 다음에 지금까지 연말까지 연초까지 좋은 모습 보였죠. 그 당시에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니스를 비롯한 이 당시에도 소부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뿐만 아니고 매년 9월은 기회 시장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도 하락을 멈추고 위쪽 방향으로 돌리는 구간 혹은
하락이 나오면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추가 하락을 멈추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약간의 수익을 더해주는 구간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9월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0년 주기로 봐도 한 2년 정도 빼고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9월은 항상 제 생일이 아니고 그냥 항상 좋았던 구간이에요. 그냥 절기가 자체가 그래요. 미국에서도 뭐 4월에 떠나서 10월에 뭐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도 주식을 이제는 사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 동향으로 해도 어제 뭐 MSCI 뭐 리밸런싱이랑 뭐 해서 뭐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뭐 매도세가 유지되지 않고 있죠. 소폭 매도로 줄었죠. 그리고 코스닥 매수했던 거 그만큼 좀 줄인 정도가 됐고,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어제처럼 8천 계약 이상 매수가 나왔는데 마감에는 줄였어요. 마감에 줄인 게 잘 보시면 외국인이 줄였다기보다는 기관이 매도를 줄인 거죠. 기관이 매도를 계속 들고 가기에 본인들이 부담인 거예요. 선물 매도를 들고 가기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마감만 되면 기관이 선물 매도하고 있던 거를 기가 막히게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이번에도 기관이 줄이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일부가 줄어든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들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주식도 매도해야 되는 판국에 선물까지 하락 포지션을 들고 가기 싫은 거예요. 기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제가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그 정도 뭐 1조 6천억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사상 최고치 나오면은 뭐 적어도 한 3.5에서 4% 웬만하면 적어도 한 5%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사이드카 정도는 발동이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수급인데 1%로 제한이 됐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단기적인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선물은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뭐 양매도인데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거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고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2309군에서 2409군까지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다. 돌파해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고 하락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제는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만기까지 걱정 없다라고 했는데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개인 투자들이 이제 확 던지고 기관이 한번 밀어내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수만 보면 2300 위에 있지요. 그리고 9월 만기까지 걱정이 없고 9월 만기 이후에도 지금 상황이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상황은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굳이 상승 포지션을 청산하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9월 만기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 뭐 회원분들께는 뭐 이미 뭐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위1비하지 않고 이렇게 긴 흐름을 잘만 가져가면은 역행만 안 하면 돼요. 인버스 같은 걸로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지만 않으면은 지금은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내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한두 종목이 좀 비실비실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계좌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뭐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내 계좌는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돼 있다.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좋은 연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은 전일 코스닥이 좀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뭐 생각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1선 지지력 이탈했다가 회복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위쪽으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 만에 뭐 이탈할 수 있는 뭐 크지 않은 상승세지만 다시 한번 이제 51주 신고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은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올 듯 하다가 반등을 못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업통상자원부에서 8월 수출 동향 해서 이제 39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뭐 전월 대비해서 9.9% 거의 10%가 감소를 했죠. 그래서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뭐 코로나 영향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요 15대 품목 중에서 4가지가 올랐는데 증가를 했는데 반도체랑 가전제품이랑 바이오에스 컴퓨터 쪽이에요. 삼성전자랑 연관이 굉장히 깊은 쪽이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그쵸?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가전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의 주력 분야니까 해서 삼성전자가 오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61선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쪼르륵 내려왔습니다. 대신 상승 동력을 품고 있다라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56,500원 요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뭐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뭐 복구하는 일만 남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이 더 유리합니다. 가격 상관없이 저는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교체하는 종목이 변두리 종목이면 안 되겠죠. 중심 종목이어야겠죠. 교체만 좋은 종목으로만 교체하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기회의 시장이에요.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꾹 들고 갈 이유는 없어요. 주식을 아예 모르는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신 분들, 이분들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2년 정도 들고 간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은 급한 자금 말고 그렇게 들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동학개미운동 이번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가지고 인버스 같은 경우로 하락 포지션 구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버스만 안 들고 있어도 돼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제는 내려가지 않겠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더더욱 후회하십니다. 기존에도 들고 계시던 분들 지금까지 후회했을 텐데 앞으로 더더욱 후회하기 때문에 인버스는 들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자금이 너무 커서 혹시나 하방 위험에 대해서 해치거는 보험을 들어놓는다라고 그런 식으로 인버스를 일부 가져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박수를 쳐드리겠는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나는 인버스 수익을 보겠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장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뭐가 올랐느냐? 삼성전자도 이렇게 안 움직였는데 보시면은 뭐 이런 워닝 머티리얼즈, 소부장 쪽이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거 오늘 멋지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닛 테스트 이런 종목들 좋죠. 이런 제가 후공정에서 뭐 대표 종목입니다. 테크인과 함께 뭐 말씀드렸는데 좋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비메모리 쪽에서도 뭐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이 오늘 27,000원 이렇게 최근에 좀 하회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거래량이 약간 늘었는데 괜찮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 줄이면서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래량 조금 늘리면서 회복했는데 이제 61선, 20선 요 구간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라타면은 뭐 어렵지는 않겠죠. 다음 저항까지 올라가는 데는 돌파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상승률만 보면은, 대신 뭐 안정성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안정성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도 이렇게 특별히 기업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불량률을 올리거나 해가지고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아요. 이 기업들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어제 뭐 9월 3일에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차 테마가 오늘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소차 테마가 움직이게 된 경위가 뭐 모토닉이나 코롱 머티리얼 이런 쪽이 있는데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쪽이 있는데 이게 언론에 미리 뭐 공개가 됐는데 수소차 충전기 보조금 상한선을 철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수소 충전기 이 증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이제 2대 차량이 충전 가능한 이제 멀티 충전인 거죠. 멀티 충전기도 설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우리 집 옆에 수소 충전소 생긴다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뭐 지원금 받고 해서 어찌저찌 해서 좀 많이 늘어나야지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급속 충전기도 좀 많이 늘리고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 인프라는. 이제 시작도 아니죠. 이제 걸음마 떼기 시작하는 정도예요. 걸음마도 쉽지 않은 그 정도 단계예요. 기술력은 있지만 인프라 구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뭐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 건설 석유화학 부분 쪽에 뭐 분할한다, 사업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뭐 이제 뭐 기대감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그렇게 기대감을 모을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건설 자회사들 3호랑 이제 고려개발이 이제 합병하면서 대림건설로 나오고 대림 CNS 같은 경우도 매각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재편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이제 8월 25일에 이제 공정거래 3법 쪽으로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사후 기정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분할하는 걸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건설업이 지금 좋은가요? 아니면 화학업이 좋은가요? 둘 다 그렇게 지금 썩 좋지는 않아요. 화학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수요가 늘지는 않죠. 건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썩 그렇게 뭐 확장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해서 우리가 2010년 전후 2009년 10년 뭐 이럴 때도 유가가 높을 때 중동의 플랜트 산업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했었지요. 그런 것처럼 건설 쪽은 다른 분야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유가도 뭐 바닥권이고 해서 중동에도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크게 뭐 투자하기도 쉽지는 않고 물론 워낙 대형 건설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유지하는 정도의 실적은 잘 받쳐주고는 있어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하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란 말이에요. 건설 쪽이나 화학 쪽이나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이제 이슈가 만들어져서 올라왔으니 그럼 이번 이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하는 것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분할을 할 때도 긍정적으로 효과가 미쳐가지고 이제 뭐 기업 분할을 해서 아주 산업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슈가 돼서 분할해서 이렇게 상승은 할 수는 있어요. 이슈를 받았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동향을 보면서. 자 그리고 온라인 쇼핑 쪽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언택트 시대 되면서.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뭐 기존부터 뭐 크게 한 차례 올랐었고 그리고 조금 쉬다가 오늘 뭐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쪽 시대에 맞춰서 포스트 코로나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대한통운보다는 이런 뭐 물동량 같은 경우는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따라잡는 게 아니다.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보는 거다. 더 가면은 내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편의점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잘 못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뭐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디 가서 사람 많은 데 들어가기 좀 어렵다 보니 편의점 같은 데 잠깐씩 들어가서 뭔가 간단하게 물건 사오고 큰 슈퍼마트, 큰 마트 같은 데도 대형마트도 잘 안 가게 되고 하니까 편의점 관련들이 좀 많이 움직이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한창 이렇게 떠오르다가 지금 굉장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주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뭐 바닥권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주변에 이런 편의점 쪽, GS 리테일이나 뭐 BJF 리테일 같은 쪽으로 해서 이쪽이 계속 지금처럼 주가가 안 좋은 동향을 계속 보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 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이게 뭐 대장이 돼서 뭐 주도주로 간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 구간에 있을 필요가 있나? 저는 조금 더 나은 가격권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게. 자, 그리고 JCI 시스템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강하게 움직였는데 미국 연방공청에서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승인했죠. 그러다 보니
아마존은 이제 무게 2.26kg의 물품은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드론을 통해 배달 가능합니다. 자, 무게 2.26kg 이하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이런 조건이 계속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글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어느 비중을 축소하실 건지 아니면 비중을 더 늘릴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축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뭐 PC 디렉트 같은 뭐 이런 종목들 뭐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 기회에서 요게 만약에 한 차례 이렇게 거래량이나 차트는 이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테마주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는 게 핑계거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번 기회에 반등이 나오면 좀 잘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애플 관련주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보복을 안 하고 이제 좀 조용히 뭐 대선 때까지 좀 숨죽이고 가는 타이밍이라서 그나마 이게 엄청나게 이슈를 몰고 오진 않을 수 있는데 보통은 애플 관련주들이 안 좋고 좀 피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우려감에 밀리죠.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 그리고 뭐 유니온이나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 뭐 티플렉스나 세노텍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많죠.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뭐 샘표라던가 샘표식품 이런 뭐 대두 관련 쪽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련주를 보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늘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9월이 시작된 첫날 기분 좋게 시장이 시작됐고 어제가의 우려감은 잊으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수급이었고 외국인 선물 매수 같은 경우 괜찮았고 기관이 계속 하락 포지션 선물 매도를 가져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굳이 하방향 쪽으로 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이 저는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 추세를 잘 보면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랑 알려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좀 보는 시야를 좀 넓히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테마주에만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립을 해가지고 확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미래를 보면서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려감 하면서 내 주식 비중을 줄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다 현금화하실 거 아니죠. 그러면은 그런 뉴스 기사나 뭐 이렇게 흔들기 나오는 뭐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 얘기 나올 때 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게끔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를 이제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 다 본업이 있으시니까 근무 중에 MTS를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최대한 안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기는 길인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시고 그때 시세 확인.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상가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구매를 했어요. 하루하루 시세 확인하나요? 실시간으로? 내가 매각을 앞두고 있다. 내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당장 샀어요. 근데 내일 모레 뭐 계속 확인하시는 분 없어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쳐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이런 일일비하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 본업에 지장을 주고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럴 거면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 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돼. 재테크는 재테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종목에 시간을 좀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계좌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뭐 상하파동이 당연히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계좌가 플러스 돼 있으면 성공인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맨날 보고 맨날 매매하고 해봐야 세금만 나가고 수수료만 나가지.
수수료는 사실 크지 않은데 세금이 엄청나죠. 세금만 맨날 나가지. 그렇게 뭐 애국자가 되는 지름길이긴 한데 애국자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제가 좋은 날이기도 해서 좋은 날은 항상 뭐 제가 받는 것보다는 나누는 거를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좋은 말씀 드리고 나누기 위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수익 잘 내셔서 따뜻한 연말 보내면서 연말에 저희는 이제 뭐 불우유토끼를 하는 것을 이제 뭐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때 모금을 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세요라고 할지 그때 되면은 이제 다들 이제 좀 나누면서 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설정 뭐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은 이 시황 영상 외에 플러스 알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